우리가 아무리 강해져도 절대 넘지 못할 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수천 년을 버틴 문명도 그 경계 앞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다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주 자체가 우리를 밀어낸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화 속에서는 인류가 은하를 가로지르지만 실제 물리 법칙은 훨씬 냉정합니다. 빛보다 빠르게 갈 수 없다면, 그리고 공간이 스스로 늘어난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좁은 영역에 묶여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넓은 우주에 살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섬 안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섬의 경계는 총알이나 로켓으로 뚫을 수 있는 벽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구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나선 구조인데 수천억 개의 별과 가스 구름, 암흑 물질이 얽혀 있고 중심에는 초대형 블랙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빽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텅 빈 공간이죠. 별과 별 사이는 상상 이상으로 멀어서 현재 기술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 수천 년이 걸릴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 거리만 보더라도 은하 전체를 자유롭게 누비는 일은 아직 꿈에 가깝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태양계의 바깥 경계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했는데 태양계조차 지름이 수십억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영역입니다. 인간이 만든 탐사선은 겨우 외곽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은하만으로도 충분히 거대해 보이는 이 공간은 더 큰 구조의 일부입니다.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여러 외소 은하와 함께 하나의 묶음, 이른바 로컬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로컬 그룹은 약 1000만 광년에 걸쳐 퍼져 있으며 이 안의 은하들은 서로의 중력에 묶여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충돌해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합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 바깥입니다. 로컬 그룹 밖의 은하들은 우리와 중력으로 단단히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속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60억 년 전부터 그 팽창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체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공간이 스스로 늘어나면서 은하 사이의 거리를 벌려놓고 있고 그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거리 이상에서는 그 멀어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있는데 여기서 인류의 한계가 등장합니다. 빛보다 빠르게 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영역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엔진을 만들고 수만 년을 항해해도 공간 자체가 더 빨리 늘어난다면 목적지에 가까워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술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 법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속한 로컬 그룹은 중력으로 묶여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그 바깥의 은하 집단은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는 수많은 은하 중 상당수는 이미 우리와의 거리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하늘은 지금보다 훨씬 조용해질지도 모릅니다. 로컬 그룹 밖의 은하들이 너무 멀어져 관측이 어려워지고 남는 것은 하나로 합쳐진 거대한 은하와 그 안의 별들 뿐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날 문명은 우주가 이렇게 광활하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속한 은하만이 전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의 팽창을 관측하고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하며 빅뱅이라는 시작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년이 지나면 그 흔적은 점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이미 매우 약한 신호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길어진 파장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측 장비로 감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우주의 기원을 추적하는 일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주가 가장 잘 보이는 시대에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과 먼 은하의 빛이 아직 도달하는 이 시기가
관측이라는 면에서 특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아무리 발전해도 도달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론적으로는 로컬 그룹 전체를 탐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별을 옮겨 다니는 문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다셰프 척도로 보면 우리는 아직 첫 단계에도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성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 역시 로컬 그룹 안에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물리 법칙이 허용하는 속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추진 장치를 만들어도 빛의 속도를 넘기 어렵다면 공간 팽창이 만들어내는 장벽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인류의 한계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구조와 연결됩니다. 우주는 균일하게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중력 주머니로 나누어 있고 그 사이를 암흑 에너지가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로컬 그룹은 그런 주머니 중 하나입니다. 이 안에서는 중력이 팽창을 어느 정도 이겨내고 있지만 그 바깥에서는 팽창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로컬 그룹을 벗어나기 위해 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발 초기에는 거리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간이 더 빠르게 늘어나 접근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움직이는 보도 위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발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바닥이 더 빨리 뒤로 움직인다면 결국 제자리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모든 방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중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은하가 다른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로컬 그룹 안에는 수많은 별과 행성이 존재하고 수십억 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다면 탐험할 영역은 충분히 넓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우주 전체를 차지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가 우리의 활동 무대가 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으로 추정되지만 그 모든 영역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이미 접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 균열을 냅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우주가 우리를 위해 멈춰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대한 흐름 속 작은 구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력, 상대성 이론, 양자 물리학을 통해 이 거대한 구조를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놀라운 성취입니다. 미래의 문명이 더 강력한 망원경을 만들고 별 사이를 오가며 데이터를 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하늘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은하의 빛이 더 이상 도달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 우주는 훨씬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팽창의 증거가 사라지면 우주는 정적인 공간처럼 느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주의 역사와 구조는 매우 특별한 시기에 얻어진 정보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창이 열려있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창은 영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팽창이 계속된다면 관측 가능한 영역은 점점 줄어들 수 있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한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리적 이동의 한계와 정보 접근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둘 다의 직면에 있습니다. 물리적 이동의 한계는 속도 제한에서 오고 정보 접근의 한계는 빛의 도달 가능성과 팽창에서 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결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로컵 그룹 안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별과 자원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은하만으로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인류가 장기간 생존한다면 행성 개조, 항성 에너지 활용, 인공 구조물 건설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계획은 우주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바다의 한만 안에서 항해할 수 있을 뿐 바다 전체를 건널 수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경이로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는 순간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해했는지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우리를 위해 멈추지 않지만 우리는 그 구조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공간이 늘어나고 은하가 멀어지는 과정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인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겠지만 물리 법칙은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로컬 그룹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바깥은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우주 전체를 차지하지 못해도 이해하고 기록하고 탐험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하늘이 더 조용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수많은 은하가 반짝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인류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 펼쳐질 가능성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전부가 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주를 이해하는 존재로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지점일지도 모릅니다.